8월 2일 화요일 라이브 334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판교 주택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어저께 아쉽지만 유찰이 됐어요. 유찰이 돼가지고 새롭게 이제 9월 5일 날 경매 예정일에 또 잡혔는데 그 전에 이제 또 제가 낙찰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 물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염려하시고 또 경매 유료 사이트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 뭐가 나와 있냐면은 지분 경매라기 때문에 지분은 그냥 일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점이 있다라고 뭐 스피드 옥션, 지지 옥션, 구독 옥션 이런 데서 다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딱 보고 이거 지분이구나 그냥 무시하는 거죠. 그냥 패스해버리고 뭐 확실하게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 집에 대해서 아직 홍보가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음 기일 9월 5일까지 더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이 경매 이 집이 낙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오늘도 또 이 물건을 갖고 나왔고요. 38광땡을 제가 보여드린 거는 뭐 저는 38광땡 못지않게 이 집이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근의 주택 가격에 비교하면 저는 충분히 투자 가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한 정보를 드릴 테니까 관심 있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택의 지분 경매는 주거인이 있다면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 집이 하나가 있을 때 남편과 부인이 2분의 1씩 가지고 있죠. 그런데 남편이 아쉽게도 아내 몰래 자기 지분 갖고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대출금이 상환이 안 되고 이자가 연체가 되니까 남편 지분 2분의 1이 경매에 들어갔어요. 우리 이번에 판교주택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2분의 1 경매에 들어간 거니까. 자, 그러면 2분의 1을 낙찰을 제가 받았어요. 제가 낙찰을 받았는데 제가 낙찰을 받은 다음에 2분의 1은 내 거니까 일단 부동산은 그 어떤 구분이 지어지지 않아요. 정확하게 둘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합의가 불가능하죠. 뭐 작은 방 2개와 거실 화장실은 네가 쓰고 안방 화장실과 주방은 내가 쓰겠다. 뭐 그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다가 뭐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지켜질지도 만무하고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주택에 보통 지분 경매를 나왔을 때는 그냥 내가 2분의 1을 낙찰받은 나도 주인 중에 하나긴 하지만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이미 소유주든 임차인이든 거주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을 내쫓을 방법이 없어요. 경매는 명도 집행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분은 이미 사람이 안에 살고 있다고 하면 내가 절반의 취득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로 그 사람들 보고 나가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아니 순순히 나가주면 내가 들어가면 되는데 나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나가지. 결국에는 정답은 소송인데 어쨌든 지분 경매는 그냥 일반적인 지분 경매는 2분의 1은 분명히 내 건데 절반은 내 거긴 하지만 내 집을 바라만 보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보통 지분 경매 일반적인 사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분은 낙찰받으면은 소유권만 나한테 가지고 오고 그 집에 들어갈 상황도 안 되고 또 그 집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만 있냐? 공유물 분할 소송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볼 수밖에 없는 게 지분 경매예요. 그래서 지분 경매는 항상 시간이 많이 걸린다, 에너지와 노동력이 많이 든다, 또는 소송 비용을 감안하면 돈이 든다.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예 정말 저렴하게 낙찰받지 않고서는 지분 경매는 뭐 제값에 받아서는 그건 성과가 없는 거죠. 예. 정신 나간 짓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공유물 분할 소송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1년 이상 걸려요. 1년 6개월은 뭐 기본이고요. 제가 예전에 봤던 거는 뭐 3년 이상 끌고 간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지분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낙찰받고 어떻게든 뭐 합의를 해서 잘 해보려고 하는데 합의가 안 되죠. 예, 그러면은 결국 소송이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부부끼리 지분을 갖고 있다가 남편 때문에 억울하게, 뭐 억울한 거죠,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이 빚을, 뭐 도박빚을 지든 뭐 하든 해갖고 경매로다가 지분을 날려먹었는데 그 집에 살고 있는 부인이나 애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 나쁘고 원통하고 답답하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내 낙찰자라고 제가 가서 제가 이분의 낙찰받은 나도 소유주니까 나도 집에 들어와 살게.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 무단 침입이 되는 겁니다. 나는 주인인데 무단 침입이에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라고 버쩍버쩍 들어가요? 무단 침입으로다가 고소당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살고 있는 현재 사람들이 너 주인이니까 너도 주인이지? 그래 인정해줄게.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분으로 받으면은 그냥 저거 분명히 2분의 1은 내 건데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이 판교주택 같은 경우, 판교주택 같은 경우 보면은 딱 여기 나오죠. 이게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니까 아 이건 뭐야 이거. 근데 그냥 다행히 그나마 주택이라고 돼 있지 않고 다가구로 돼 있기 때문에 다가구라는 건 뭡니까? 가구가 여럿이 살고 있다는 거죠. 두 가구 이상 살고 있으면 다가구예요. 다가구가 돼 있으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 여러 가구들이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딱 볼 때 지분이니까 보통 사람들은 뭐 1층, 2층, 3층 뭐 이런 일반 주택 그런 주택에 2분의 1 지분 나온 줄 알고 1층만 따로 나오고 2층만 따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전체 다가구의 반을 뚝 잘라갖고 어딘지 구분이 안 되고 그냥 반만 경매에 나왔구나 라고 이걸 물건을 볼 때 생각을 많이 한다고요. 그런데 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판교 주택은 일반적인 그 경매 2분의 1 지분 경매하고 얘는 차원이 틀려요. 예, 틀린 것을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왜 틀린지. 자, 이겁니다. 위치 확인 동의서라고 요건 이제 그 양식 이분들이 써서 낸 거에 제가 이제 사본을 받은 거고요. 하나은행 이 물건을 보시면은 분명히 저는 이 경매에 들어간 이분의 대출금 잔액 남은 걸 제가 보여드렸죠. 5천인가 6천인가 남은 걸 제가 보여드렸는데 분명히 여기 그 경매 정보지에는 대출금이 1억 5천이라고 나와 있어요. 왜? 반반씩 나눈 거니까. 반반 나눈 거예요. 아니 보통 아무리 제가 공동으로 저하고 뭐 제 부인하고 둘이 공동으로 저기 빚을 졌어요. 그 빚을 지면 내가 빚을 갚는다고 해서 내 빚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둘 다 같은 채무, 이 부동산을 하나로 우리 공동 집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대출 받았으면 지분으로 각각 따로 받기 전에는 혼자 저기 그냥 집 담보로 인해서 소유주 둘이 담보를 받았으면 둘 다 채무자이기 때문에 돈을 갚으면은 내가 갚았으니까 네 채무는 깎아줘 이게 아니라 그냥 전체 대출금에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대출을 하나은행에서 받을 때 하나은행에서 뭘 요구했고 이분들이 뭘 제출했냐면은 위치 확인 동의서라고 해서 뭐냐, 집을 딱 보면 집의 동쪽 서쪽 갈리거든요. 예, 북쪽이 저쪽이니까 동서로 양분해서 절반은 왼쪽 사람 거, 절반은 오른쪽 우리가 경매에 들어간 그 집, 그 사람하고 정확히 구분이 돼 있다라는 거를 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2분의 1씩 딱 쪼개서 반은 네 거, 반은 네 거. 대출금도 딱 쪼개서 반은 네 거, 반은 네 거. 그래서 네가 갚으면은 네 대출금이 줄어드는 거고 왼쪽 동쪽 있는 사람이 갚으면 동쪽이 줄어드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그 지분 경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소유주가 2명일 때 대출이 나갈 때 남편이 갚는다고 해서 남편 빚만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지분으로 대출을 따로 받을 때는 뭐 그 사람에 한해서만 뭐 나머지 지분은 관계 없으니까 뭐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 같이 소유주가 둘인데 둘 다 채무자가 될 경우에 이걸 이렇게 대출이 나간 사례가 없죠. 왜? 딱 갈라서 반은 네 거, 반은 네 거 구분을 명확하게 했다고요. 대출 나갈 때. 주소까지 적혀 있어가지고 여기서 보시면은 정확히 반을 나눠서 지적도상 딱 갈라서 왼쪽 오른쪽 나눴단 말이에요. 이게 뭘 뜻하냐? 이쪽 집과 이쪽 집은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분이라고 하더라도 낙찰을 받아도 오른쪽 집이 경매가 돼서 낙찰이 됐으면 그 집에 들어가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딱 나눠갖고 썼다. 요건 이제 하나은행에 제가 이제 조만간에 성남법원에 가서 서류 열람을 해서 하나은행에서 아마 제출된 게 있을 거예요, 법원에. 제가 서류 열람해가지고 요 각각 쓴 각서를 제가 복사해서 제가 또 라이브 때 설명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위치 확인 동의서라고 해서 네 대출은 네가 갚고 내 대출은 내가 갚는다고 하는 하나은행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했고요. 세상에 이렇게 위치 확인 동의서 갖고 대출 받은 사례 여러분 본 적 없죠? 여기 나와 있다니까요. 아니 소유주가 2명이면 2명 다 여기 채무자로 입보해갖고 대출 나가는 거지. 무슨 딱 절반 나눠서 절반 네 거, 절반 네 거 이런 게 어딨어요. 이렇게 나갔다는 거는 그 집 2개 자체가 집이 하나가 아니라 왼쪽 동서쪽으로 나눠졌다고 하는 의미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왼쪽 오른쪽 다른 걸 계속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출입문이 다르잖아요. 예. 출입문이 다가구기 때문에 오른쪽 집은 왼쪽으로 출입을 하고 여기 도로명 주소는 4-9 오른쪽 집은 오른쪽 코너 돌아서 들어가고 여기 도로명 주소는 4-11 아니 여러분 다가구 주택에 주소가 2개 있는 거 있어요? 집원 주소는 하나지만 도로명 주소는 왼쪽은 4-9 오른쪽은 4-11 다르다고요. 도로명 주소가 2개 있다는 거는 뭐야?
두 집 자체를 구분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이 전체 하나로 일단은 지금 현재로는 전체에서 서로 간의 약속에 의해서 지분으로 갈리긴 했지만 살고자 하는데 뭐 사는데도 문제 없고 얘만 따로 지분만 팔면 돼요. 2분의 1 팔으면은 어디가 팔리냐? 딱 요거만 팔리는 거예요. 이번에 경매에 나온 거는 딱 그 집을 중앙에 두고 오른쪽 이 오른쪽 집만 경매에 나온 거라니까요. 왼쪽은 아니에요. 오른쪽만 나온 거예요. 구분이 명확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매 지분에서 그냥 지분이면은 전체 부동산 전체 면적의 절반 내 거, 아파트 전체의 그냥 절반, 안방 작은 방 네 거, 뭐 거실 내 거, 이게 아니라 얘는 명확하게 그냥 딱 그 집을 딱 가운데를 딱 잘라서 오른쪽은 경매에 나온 거, 왼쪽은 경매 안 나온 거. 그래서 경매에 나온 집은 딱 오른쪽 이쪽, 경매 안 들어간 집은 왼쪽 이쪽. 예. 대출도 오른쪽 따로 왼쪽 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분 경매지만 지분이 아닌 거지. 예. 이런 얘기를 그냥 제가 좀 더 홍보를 해야 되고요. 지금 제가 그 5분짜리 한 짧게 찍은 영상은 뭐 조회수가 좀 나오긴 했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 이 관계된 영상도 그렇고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좀 퍼다 날라주시고 제가 또 유료 사이트에 그 지분 경매 일반적인 그냥 권리 분석만 올려 있으니까 얘는 좀 특별하다라는 거를 제가 좀 제보를 좀 해갖고 다시 한번 뭐 좀 요런 것들 증빙 자료를 내야지 또 그쪽에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조만간 성남법원 가서 서류 열람을 해서 알려줘야 될 것 같긴 해요. 자, 어쨌든 이 집은 동서로 딱 절반씩 설계부터 시공까지 합의에 의해서 지어진 주택 두 가구입니다. 왼쪽 따로 오른쪽 따로. 예, 보세요. 이거 보시면은 자, 아니 이게 한 집이면은 외장이 틀리잖아요. 왼쪽은 이렇게 뭐 이렇게 짝짝짝 금이 가지고 오른쪽은 그냥 전체 한 면으로다가 그러니까 이게 한 집이면은 오른쪽 왼쪽을 그냥 같은 외장 그 자재를 썼겠죠. 근데 누가 보더라도 오른쪽 왼쪽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 딱 볼 때 두 집인가? 그냥 볼 때 여기 가운데 또 이렇게 뭐 그 기둥도 약간 기둥이 아니라 벽도 조그맣게 낮게 서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 누가 보더라도 한 집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해요. 왜? 두 집 색깔 자체, 외형 자체가 틀린 데다가 출입문이 이쪽 따로 있기 때문에 두 집이구나 생각을 한다고요. 지금 뭐 서울 시내구 어디고 다니다 보면은 집집마다 붙어 있는 집이 한둘입니까? 딱 붙어 있죠. 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얘는 근데 다만 뭐 약간의 틈이 없이 그냥 붙어 있기 때문에 한 집이라고 오해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왼쪽과 오른쪽 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설계부터 지난번에 제가 이 집 직접 시공하고 지은 분하고 제가 통화도 했잖아요. 제가 뭐 거짓말로 그 사람이 거짓말이면 뭐 이게 난리 나게요. 본인이 지었으니까 그분하고 제가 통화한 거고 세상이 좁은 게 그분이 지금 2대 건축 저희 이제 하려고 준비 중인 그 시공사 대표님인데 어떻게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분이 이걸 안 거죠. 그래서 야 세상 좁구나. 세상에 우리가 경매에 들어간 그 집을 직접 지은 분이 또 홍티경매 2대 사옥을 짓고 뭐 이런 게 세상 이 친구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전화 인터뷰를 요청을 한 거고 그분이 직접 인터뷰까지 응해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예. 어쨌든 이 집은 염려하시는 거대로 낙찰받고 대금 납부하면은 집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염려는 넣어두시고 이거는 일반 경매하고 똑같이 오른쪽 집만 명도가 가능합니다. 안 된다고 어떤 분들이 자꾸 얘기하시는데 아니 출입문이 다르고 경매 나온 건 오른쪽이고 이미 합의서도 있고 그리고 은행이 대출 받을 때 위치 확인 동의서라고 해서 반 나눈 것도 있고 이미 설계부터 시공까지 정확하게 반씩 나눠서 둘이 합의에 의해서 왼쪽은 네 거 오른쪽은 내 거라는 게 있는데 합의가 안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합의가 돼서 각자 살고 있는데 각자 살고 있는 오른쪽 집이 경매에 나왔는데 그 집을 낙찰받았는데 왜 못 들어가 살아요? 들어가 살 수 있지. 가능하다니까요. 이거 만약에 9월 5일 날 안 되면 제가 입찰을 해야지 그냥. 제가 한 9억 쓸까? 예, 뭐 9억에 낙찰받으면 대박이죠. 9억 이상 9억을 써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원금하고 최소한 이자는 확보가 되니까 연체료는 더 상가에서 받으면 되고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안 되면은 뭐 그냥 9억이라도 써서 제가 받아야지 뭐. 예. 이 집 괜찮아요. 예, 괜찮고 뭐 제가 받아갖고 별장으로 쓰든 뭘 하든 한번 하면 되죠. 뭐 까짓 거. 네. 그래서 이거는 낙찰받고 대금 납부하고 일반 경매와 같이 명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얘는 거기 낙생초등학교인가? 예. 낙생인가 뭔가. 초등학교, 중학교가 딱 있기 때문에 이 동네를 가보시라니까. 예. 저도 이 동네를 가보고 나서 반했다니까. 동네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그 주택들이 똑같은 집이 여러 채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단독주택 100가구 100채가 넘는 집들이 하나같이 다 틀려요. 전부 설계를 각각 했기 때문에 모양이 같은 집이 하나도 없어. 너무 집이, 그러니까 딱 보더라도 부자 동네 같구나라는 느낌이 들고, 물론 뭐 거기 주차되는 차들이 보니까 고급 차들이 뭐 질비하던데 돈이 좀 있는 분들 같긴 해요. 그러니까 매물이 대지 70평 나온 집 한 채 나왔어요. 매물 35억에. 35평이 35억이에요. 평당 1억 가거든요. 70평이니까 5천만 원씩 가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지 72평인가 그 집이 이제 2층짜리 35억에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매물도 안 나와요. 한 번 들어오면 나가지 않는 동네, 그 동네. 전입과 전출이 거의 없는 동네, 그 동네입니다. 가서 보시라니까. 제 말이 거짓말인지 현장을 가서 보시고 지금 경매 물건지도 가서 보시면 제가 얘기한 것들이 맞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경매 사이트의 권리 분석을 보시고 아니 이 물건에 대출이 직접 나간 당사자가 홍티 경매고 제가 그 집 내부 사진도 봤고, 예? 아직 내부는 제가 들어가 보진 못했고 이번에 이제 얘기 들어가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건축 때부터 모든 서류를 제가 다 가지고 있고, 예, 제가 얘기도 들었고 모든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 제 말이 맞는 거지. 경매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일반적인 지분 경매 해석되어 있는 그 얘기가 맞겠어요? 당사자인 제가 더 잘 알겠지. 그렇잖아요. 아니면 제가 책임을 진다니까. 예, 책임을 진다니까요. 명도 곧 들어가 살 수 있게 제가 해드린다니까. 그래서 낙찰 받으신 분은 제가 명도 도와드리고요. 대출도 제가 어떻게든 알아봐 드리고 다 도와드리고, 제가 낙찰 받으신 분한테 제가 스타일러 하나 사드리려고 했어요. 사실 낙찰 이번에 됐으면 5구짜리 제가 스타일러 그냥 제가 사드리려고 했거든요. 그게 한 200 하나 제가 사드리려고 했다니까. 예, 그런데 낙찰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낙찰 얼마에 되는지에 따라서 제가 선물을 더 큰 걸 드릴지 뭐 그냥 일반적인 걸 드릴지 고민을 해볼 텐데, 어쨌든 경매 사이트에 나와 있는 권리 분석은 일반적인 지분 경매에 대한 권리 분석이기 때문에 이 물건하고는 맞지 않아요. 맞지 않기 때문에 얘는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분상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큰 건물에 여러분 보시면은 그 도심에 아니 뭐 주변에 보시면 건물인데 건물 통째로 주인이 한 명인 경우가 있고요. 어떤 옆에 건물은 호실별로 주인이 달라요. 101호는 홍길동, 102호는 이길동, 103호는 뭐 고길동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게 구분상가 개념인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땅 위에 지분 두 개, 하나로 지어지긴 했지만 두 채가 지어졌고, 얘 이쪽 왼쪽 거는 이 사람 거, 오른쪽 건 이 사람 거.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여기가 그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가지고 지금 이 토지 요거를 나눌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방법은 토지는 그냥 토지든 뭐든 구분으로다가 나눠가지고 이렇게 소유권을 분할하는 방법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나누는 것도 제가 좀 도와드릴 테니까 낙찰 받으신 분은 염려하지 마시고, 지분이라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 지분도 지분 나름이지. 세상에 분리된 독립공간에서 각자 들어가 살 수 있는 그런 집인데 이게 일반적인 아파트 2분의 1 지분 경매하고 똑같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거 공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얘는 충분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는 나와 있는 매물 보니까 평당 5천은 가거든요. 대지 70평짜리가 5천만 원에, 아니 여기 35억에 나와 있으니까 대략 따져볼 때 평당 5천 정도씩 올려놓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경매주택 경매 나온 것도 전체 대지가 70평인가 아마. 그런데 70평에 딱 반 나눠서 35평은 오른쪽, 동쪽, 35평은 서쪽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매 나온 이 오른쪽 집의 지분도 35평 대지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니까 평당 5천씩 해봐요. 얼마인가 생각해 보세요. 5, 3, 15, 5, 25, 17억 5천이에요.